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파리에서 사업하는 장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주위 환경을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항상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또 큰 흐름의 어떤 사회 변화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앞으로, 현재 일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어떤 그 소비 경영이라든가 이 소비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짜시고, 또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직접 그 종이에 적으시든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싶은 사업만 볼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 계획서를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비즈니스 모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말로 그냥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사업 계획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그 사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도대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거냐, 서비스를 파는 거냐, 아니면 물건을 판다면 누구한테 물건을 팔고 거기서 어떻게 마진을 남길 것이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잘못 만드시면, 잘못 들어가면은 내가 나중에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 잘 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는 계속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간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은 내가 어디서 물건을 사서 누구한테 팔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어디서 물건을 사서, 아니면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디에 물건을 팔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갖다 팔 것이냐, 상품을 팔 것이냐, 서비스를 팔 것이냐,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저는 현재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역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물건을 사는 곳이 있고, 물건을 파는 어떤 그 유통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판매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급업자와 소비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어,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팔 것이냐, 이게 세 개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밑에 보시는 표는 약간 좀 복잡하게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대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경영학 수업 시간에 이제 캔버스 플랜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캔버스 비즈니스 플랜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놓은 건데,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디서 물건을 사서 누구한테 팔 것이고, 어떤 채널로 팔 것이며, 또 돈은 어떻게 벌 것이며, 그리고 실제 물건을 만드는데, 또 서비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모델은 이게 어떠한 사업 모델인가,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캐시를 어떻게 창출해내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업 계획서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처음 하시게 되는 경우, 특히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아마 어떤 그 창업 스쿨 같은 데 가면은 비즈니스 플랜을 많이 짤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아마 쓰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업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플랜 없이, 사업 계획서 없이 성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창업자 발표회 대회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비즈니스 플랜은 멋지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비즈니스 플랜, 즉 사업 계획서를 짜는 데는 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업 개요.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그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유통사업 중에서도 뭐 어떻게 신발을 인터넷으로 파는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 계획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신발을 파는 인터넷 회사를 차린다 그러면 현재 한국 시장에서 그 인터넷으로 신발을 파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고 매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신발은 어떤 종류의 신발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공장에서 사는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유통업체에서 사는지 그리고 그 신발은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송료는 얼마를 받는지 어떤 브랜드 신발 뭐 브랜드 신발을 파는지 아니면 언 브랜드 신발을 파는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질적인 양적인 그 시장 조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할 것은 자 시장 조사를 다 했으면 그러면 어떠한 전략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나의 전략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할 것이냐,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모든 거 다 똑같이 하는데 가격을 더 싸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가격을 똑같이 팔면서 아니면 뭐 배송을 빨리 해준다거나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현 시장 조사를 다 한 후에도 어떤 나만의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라운칭한다고 하더라도 큰 어떤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전략과 어떤 그 전술 같은 것들, 그리고 방법 같은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실행 계획. 이런 전략을 짰으면 그러면 내가 언제쯤 인터넷 웹사이트를 오픈할 것이고, 또 언제쯤 그 서플라이어들을 컨택을 해서 언제쯤 신발이 납품이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언제 사무실을 낼 것이고 또 그런 재무제표 같은 걸 짜서 그러면 현재 요 사항은 직원을 내가 한 명을 데리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 없이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매출이 어느 정도 왔을 때 그러면 뭐 직원을 몇 명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뭐 구매 담당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인터넷 그런 웹사이트 그 담당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배송 담당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담당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돈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예를 들어서 엔젤 투자자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든가 친구 또는 자기랑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공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전문 어떤 그 투자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재무제표를 짜서 실질적으로 그 3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그 매출 그리고 각종 그 고정 경비 그죠? 그다음에 가변 비용 그런 어떤 비용들이 얼마나 사용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그러면 총 마진이 어떻게 남아서 그러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윤을 낼 것이다라는 어떤 그 파이낸스적인 부분도 충분하게 그 재무제표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 그다음에 시장조사, 전략, 실행계획, 그리고 파이낸스 부분까지 이 5개가 완벽하게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은 보통 한 뭐 적게는 30장에서 많게는 100장, 200장까지도 쓰는데 뭐 계획은 많이 쓰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한테 발표할 때는 그렇게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비즈니스 플랜 요약본 한 서너 페이지 정도면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100장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한 딱 5분만 들어보면은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가 바로 그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구절절 설명을 잘하는 것보다는 요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그 투자자들에게 초기에 어떤 그 마음을 탁 그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약을 정리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주 요약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 플랜을 요약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2020년도 1월 달에 회사를 오픈한다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플랜. 두 개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헷갈리지 마시고, 자,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쉽게 말하면 내가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카카오톡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다 제공하고 그런 어떤 메시지 서비스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이용자들이 늘어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아이콘, 그 리모티콘 그러한 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 뭐 그런 어떤 심플한 말이 될 것이고, 비즈니스 플랜은 그렇게 개괄적인 것보다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상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여기 도표에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데, 자,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플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비즈니스 플랜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하냐면은 그 아무리 그 비즈니스 플랜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어떤 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정말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 플랜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즈니스 플랜을 제대로 못 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비즈니스 어떤 모델을 갖고 있다. 정말 사업 타당성이 정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계획이 좀 약간 어설프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좋으면 시간이 가면서 그게 채워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는 막 계획을 짜는 거면 너무 열중하지 말고 지금 내가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게 진입장벽이 충분한가?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된다고 했을 때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좀 개괄적인 것을 먼저 보신 다음에 세부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들어가서 짜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릴 건데, 자,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는 게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세부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뭐,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꼼꼼하게 일하고, 정말 누구 열심히 한다 이거야. 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망해.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제가 잠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릴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이제 바다야. 이렇게 바다. 여기는 이렇게 바다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자고. 여러분이 이제 배를 타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배가 여기서 이제 딱 있어, 산에서. 자, 배를 타고 이제 계곡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쭉쭉쭉 내려오죠. 그리고 쭉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강의 중류 정도 이렇게 오면은 배가 이렇게 천천히 흐르겠죠. 그리고 강의 하류에 오면은 이게 배가 잘 바다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날은 이게 바닷물이 막 흘러오기 때문에 배가 가다가 뒤로 거꾸로 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계곡에 물이 흐르듯 알아서 성공하는 모델. 즉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배를 타고 노를 젓는데, 내가 노를 젓는데, 잠깐 노를 젓다가 잠깐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잠이 들었어. 딱 깨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에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내가, 어, 100이라는 일을 하면은 결과가 200, 300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몇 배 이상이 결과가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이게 1번 케이스입니다. 자, 2번 케이스는 뭐냐면은 고요한 바다를 순항하듯 노를 저은 만큼 전진하는 모델. 즉 뭐냐면은 내가 노를 저은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100이란 노력을 들였으면은 결과가 100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200이란 노력을 들였으면은 결과가 200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류에 있는 부분인데 강하류에 역행하듯 바닷물처럼 노력해도 실패하는 모델. 즉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를 져도 잠깐 잠이 들면은 바로 다시 거꾸로 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100이 안 나오고 10, 2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취하고 있느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밸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 이 계곡에서 쫙 흘러내려가면은 이거는 이 사업은 그냥 사업이 알아서 막 그냥 알아서 성장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업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컨셉을 잘 잡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냥 알아서 막 성공해 나가는 거예요. 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두 번째는 크루즈 모델. 그러니까 이게 배가 마치 순항하듯이 그냥 천천히 바다의 흐름이, 강의 흐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만 나가는 거야. 내가 열 번 노를 지면은, 이게 10발자국 나가 있고, 내가 또 100번 노를 지면은, 100발자국 나가 있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업이 천천히 그냥 아주 천천히 사업이 성장해 나갑니다. 빨리 성장해 나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면은 첫 번째 밸리 모델, 그러니까 즉 그 계곡에서 막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내가 노를 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아무리 못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크루즈 모델 정도, 그러니까 순항하는 정도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 사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하는 이, 이 백킹 모델이라고 해서 뒤로 이게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그냥 막 노를 젓는데 막 뒤로 막 뒤로 막 그 배가 후진을 하는 거야. 응? 이런 사업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사업. 그리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IQ가 뭐 200이 넘고 그리고 내가 무슨 뭐, 경영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경력이 뭐, 대단하고 해도 안 돼요, 이 사업은. 그 누가 해도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총 세 가지. 자, 이 계곡에서 내려온 그 밸리 모델, 그리고 순항하는 순항 모델, 그리고 백킹 모델, 이 역행하는 모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하는 사업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부합하는가? 이게 정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게 대세인가?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이 사업이 흘러가겠는가? 아니면 이 사업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업이 망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좀 적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뭐, 그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업체잖아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 애플하고 이제 삼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코닥 필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어떤 예전에 그 필름 뽑아서 사용하던 업체가 그 코닥이 제일 큰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
그리고 지금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 지금 디지털 카메라 사용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가 크게 변하는 게 있다고. 시대에 변하는 거에 맞게끔 잘 그 흐름을 읽어서 그 사업을 하셔야지 어설픈 제품을 했다가는 어떤 사업 영역을 시도했다가는 그게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뛰는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 이 사업이 그냥 어, 잠잘 때도 알아서 그냥 흘러가는 사업인가? 아니면 뭐 그런 사업을 찾기 힘들다 하면은 그럼 내가 노를 저으면 노를 전 건 만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인가?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절대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바닷물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배를 타고 간다. 이거예요. 배를 타고 앞으로 내가 노를 저어서 일로 가겠다. 이거 안 됩니다. 누가 사업을 해도 안 돼요. 이런 사업. 그래서 어떠한 사업,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어떠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열심히 그냥 적당히 이런 좋은 모델은 그냥 적당히 해도 돼 사업을. 그래도 성공합니다. 근데 일 안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사업은 내가 남들 뭐 8시간 잘 때 내가 21시간만 자고 23시간 일했다. 그래도 망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갖고 사업을 하느냐 그게 엄청 중요하니까 꼭 유념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격동하는 스마트 시대에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나왔다고 이런 스마트폰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자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다 밥을 먹고 산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나와도 신발 신어야 되잖아. 스마트폰 나오면 신발 안 신어도 되나요? 뭐 가상 그 버추얼 그 신발 신고 다니나?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 그러면 이제 뭐 김치찌개를 끓여 먹든 뭐 빵을 먹든 뭘 먹어야 되잖아. 그것도 무슨 뭐 알약 같은 거 하나 먹고 뭐 안 먹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누가 먹는 거 대신 보면 뭐 안 먹어도 되나? 그거 아니잖아. 아무리 시대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시대 흐름을 타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사업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뭐 빌 게이츠라든가 앨런 머스크처럼 정말 무슨 뭐 내가 페이팔을 어떤 인터넷 결제 방식을 새로 만든다. 아니면 무슨 뭐 컴퓨터의 어떤 일대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제품을 만든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그래도 많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이게 앞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상관없는 분야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다음부터 뭐 내가 무슨 뭐 염소 보신탕을 만든다. 그 스마트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염소 보신탕 집을 하면 돼. 그 대신에 다르게 해야 된다고. 스마트폰의 시대에 맞게끔,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차별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 농약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이오 제품들 많이 지금 대세야.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건강해지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음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오 제품 관련된 어떤 그 농수산물 제품을 하시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이고 또 차별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마스크팩을 하는데 마스크팩에다가 어? 그냥 뭐 그냥 이상한 그 화학물질 같은 게 들어간 게 아니고 한방 마스크팩. 그리고 보면은 그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한방 화장품을 만들었잖아. 뭐 그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다음에 마늘, 된장 마늘.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냥 그 콩으로 갖고 된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몸에 좋은 마늘이라든가 다른 것들 추가해서 뭐 오가피 된장도 좋고 마늘 된장도 좋고 뭔가 이렇게 다른 거랑 접목시킨 어떤 그 융합된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은 그런 것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제품을 하면은 그 뭐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은 개나 소나 또 다 따라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셔갖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진입 장벽을 높이셔야 돼. 이 장벽을 높이면 남들이 하고 싶어도 못 들어와. 그리고 뭐 내가 특허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또 브랜드 이름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진입장벽을 치면서 사업을 갖고 가셔야 된다. 무조건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는 그게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챕터를 따로 만들어 갖고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브랜드 차별화시켜고 그리고 어떤 그 다른 제품과 좋은 제품을 섞어서 사용하고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 사업 브랜드를 만들면 자기 사업 분야가 하나 제대로 좀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흐름을 크게 타지 않는 분야 이거는 상관없어. 인류가 존재할 때 항상 필요한 제품 이거 괜찮아요. 꼭 무슨 뭐 IT 산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지금도 기회가 많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여기 밑에 보세요. 포노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는 들어봤어도 포노사피엔스는 처음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게 지금 현재 한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불과 한 50년, 100년 전. 자,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 1살, 2살 된 애기들도 핸드폰 갖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 잘 안 해. 뭐 필요하면 항상 핸드폰, 모든 게 핸드폰으로 다 해. 앞으로는 그렇게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판매 방식이나 마케팅은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맞춰 가셔야 돼. 응? 쉽게 말하면, 내가 통닭집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통닭집을 하더라도 한국의 그 서비스 있잖아. 좀 돈이 들더라도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제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서 이 어떤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어? 예전에 무조건 목만 좋은 데서 그냥 사람만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끔 내가 하다못해 치킨을 팔더라도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팔아야 된다. 어?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서민부자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서민부자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젊은 여학생인데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뭘 하냐면은 그 마카롱이라고 이 프랑스 과자 요만한 거 있어요. 하나에 뭐 한 1,000원, 2,000원 하는데 좀 비싸요. 그거를 이제 그 남양주에 그 간판도 없는 그 구석에다가 조그만 매장 갖다 놓고 파는데 매 할 때마다 대박이야. 할 때마다 그냥 품절이야, 품절. 매일같이 그냥. 장사가 엄청 잘 돼. 그 사람이 그렇게 판매를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그 SNS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서울에서 오고 구리에서 오고 어디 뭐 일산에서 오고 막 그 마카롱 먹겠다고 그 남양주에 그 어디 시골에 간판도 없는 그 매장으로 사람들이 줄 서서 물건을 사러 오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판매 방식은 마케팅 시대에 맞는 그런 한 그 제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꼭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크게 타지 않는 분야, 인류가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을 판매를 하되 단 판매 방식과 마케팅은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 하다못해 내가 된장고추장을 팔더라도 예전처럼 그냥 어디 전통시장 가서 그냥 이렇게 쭉 벌려놓고 파는 게 아니고 옛날 그런 거 있잖아. 다락에다가 이렇게 고추장 이만큼 넣어놓고 이렇게 퍼서 주는 거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지. 어? 어? 고추장을 팔더라도 거기다가 이렇게 이쁜 병에 담아갖고 브랜드 이름을 넣고 아 이것은 뭐 무슨 뭐로 만든 고추장이고 쭉 설명을 해놓고 포장도 이쁘게 하고 그런 것을 인터넷 같은 데로 어떤 특정한 타겟을 정해서 인터넷으로 소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시면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네, 그런 걸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 올라올 동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입니다. 자, 오늘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